고전 아는 만큼 읽힌다. 요거는 앞 동영상에 플라톤의 국가 1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어쨌든 이 책이 일리아스가 처음 시작하는 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고전이라 아니하고 아까 위대한 저서 읽기 프로그램 이런 얘기 했는데, 고전이라 하면 좀 박물관 같은 유물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Great Books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고요. 그 허친스 박사와 아들러 박사가 현재에도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. 사실은 E.H. 카에 의하면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죠. 그래서 우리 고전도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가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살아있는 기분을 좀 주기 위해서 고전, 박물관 같은 기분이 느낌이 들어서 위대한 저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클래식은 클라시쿠스 라틴이죠. 형용사에서 유래했습니다. 이는 함대 의미의 클래시스에서 파생됐죠. 근데 그 그리스에서 보면은 이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돈이 많은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함대를 기부합니다. 함대를 만들어서 기부할 뿐만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비용들이죠. 그 군인들이죠. 그 선원들, 그 노를 젓는 군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비용까지도 되게 되죠. 그래서 애국자, 자산가들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상당히 잘 정착화되는 그러한 그 문화를 갖고 있죠. 그래서 인간의 심리적, 이렇듯이 클래시스에서 어떻듯이 인간의 심리적 위기에 진정한 정신적 힘을 부여해주는 책이라 해서 클래식이랍니다. 물론 회화, 음악 등도 정신적 힘을 주는 예술을 클래식이라고 하죠. 이 그림은 잘 아시다시피 아테네 학당입니다. 산치오 라파엘로 그린 작품인데요. 1510년에 1511년으로 되어 있죠. 교황의 교황의 서재, 서명의 벽에 걸려있는 벽화입니다. 여기 보면은 제일 가운데 있는 두 사람 있죠. 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. 플라톤은 손가락을 하늘로 향하고 있고, 아리스토텔레스는 손을 바닥으로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 왼쪽에 쭉 보면은 이 조각상이 있죠. 조각상이 있고, 오른쪽도 조각상이 있습니다. 아폴론과 아테네의 조각상입니다. 아폴로는 예술을 나타내고 아테네는 지혜를 나타내겠죠. 자, 여기 있습니다. 보면은 플라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사람은 라파엘로는 다빈치를 굉장히 존경했습니다. 대신에 반대로 미켈란젤로는 굉장히 싫어했어요.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어요. 라파엘로와 미켈란젤로는. 그러면 플라톤이 책을 하나 들고 있죠. 이 책이 들고 있는 책이 티마이오스입니다. 우주론에 대한 얘기인데요. 만약에 이 그림이 19세기 이후에 그려졌다면 아마 국가를 들고 있지 않았을까,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학 책을 들고 있죠. 이 책입니다. 이 두 사람의 손 방향이 틀린 이유는 철학의 시작점입니다. 플라톤은 이데아죠. 하늘로 짙게 들고 있고,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이나 현실입니다. 그래서 아래로 향하고 있죠. 여기에 보면 라파엘로가 53명의 그 신학자, 철학자, 수학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놨습니다. 그리스 시대 때부터 해가지고요. 여기에 보면은 플라톤의 한 서너 사람 왼쪽에 보면, 우리가 보면 왼쪽이죠. 왼쪽에 머리가 조금 벗겨져 있는 부분인데 소크라테스입니다. 소크라테스 앞에 있는 게 알키비아데스, 이쁘다한 청년으로 보입니다. 그 다음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보이죠.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은
에피쿠로스가 봅니다. 에피쿠로스가 누구냐면 이게 그 왼쪽 중간점에 보면은 그 약간 이 뭐랍니까 기둥 위에 책을 올려놓고 터번을 쓰고 있죠. 이 사람이 이 에피쿠로스가 되죠. 에피쿠로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베로이스입니다. 아베로이스는 누구냐면은 그 뒤에 바로 뒤에 옆에서 고개를 빼딱하게 해가지고 쳐다보는 사람이 있죠. 이 사람은 그 스페인 쪽에서 활동했던 그 이슬람 신학자, 철학자입니다.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사상을 유럽에 전파했던 사람이고요. 그 밑에 이제 책을 앉아서 보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어 보면 그 피타고라스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 가운데 계단에 이렇게 비스듬히 들어누워 있는 사람이 디에게누소스입니다. 겐요학파를 이끌었던 사람이고요. 그 다음에 약간 그 왼쪽 아래쪽에 보면은 그 턱을 보이고 앉아 있는 사람, 이 사람이 얼굴은 미켈란젤로 얼굴입니다. 원래 라파엘로는 미켈란젤로를 여기 그림에 등장시킬 생각이 없었겠죠. 그런데 그 당시에 동시에 작업했던 천장백화라들 보고 미켈란젤로 작품이 너무 감탄해서 이 사람을 등장시켰는데, 이 사람은 그 그리스 철학자인 헤파클레이토스입니다. 헤파클레이토스. 모든 그 만물의 근원은 불이라고 봤고 모든 것은 변화한다고 얘기했죠.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점잖게 아테네 상 밑에 점잖게 서 있는 분이 플로티누스입니다. 이분은 신플라톤주의 학파죠.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? 그 다음에는 여기서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네. 그다음 조로아스트하고 라파엘로 프톨레마이오스가 나오는데, 여기 잠깐만 보면 여기 구를 하나 들고 있죠. 청구를 들고 있죠. 청구를 들고 있는 게 조라스트교를 창시한 조라스트입니다. 그 다음 이 사람 그 바로 옆에 이쁘장한 그 얼굴 있죠. 이 사람이 라파엘로의 얼굴인데요. 뭐 그리스 시대에 살았던 화가인데 얼굴은 라파엘로 얼굴입니다. 이쁘장하게 약간 옆모습이 나와 있는 거죠. 이쁘장한 얼굴이 있습니다. 그 다음 지구본을 들고 있는 앞에 있는 게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. 그 다음 그 알렉산더에서 활약했던 천문학자가 되겠죠. 그 다음에 땅바닥에 뭔가 그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. 여기서 보면 유클리드가 있죠. 유클리드입니다.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여성이 유일하게 한 분이 나와 있어요. 여성이 유일하게 한 분이 나와 있는데 누가 여기 중간에 약간 왼쪽에 중간에 있죠. 알렉산더 시대 때 활약했던 여성 그 최초의 철학자 수학자입니다.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죠.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이단으로 몰려서 참살을 당하게 되는데요.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. 나는 진리와 결혼했다,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고요. 이 사람의 얼굴은 라파엘로의 그 연인입니다. 라파엘로가 상당히 그 당시 인기가 많았었죠. 라파엘로 연인의 집은 굉장히 가난했던 빵집입니다. 그래서 그 빵집에 그 빵집의 딸인 연인의 얼굴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근래 그 어떤 기사에 나오는데, 여기 보면은 제일 위에 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, 이 그림이 좀 키울 수가 없나? 왼쪽에서 그림, 여기 보면 제가 그림을 키울 수는 없네요.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데, 이 자세히 보면은, 목을 자세히 보면은 이게 지금 그림을 키울 수가 있습니까? 왼쪽에 두 번째 목 부분에 기미센 이아슨 종량을 알았던 사람입니다. 이 사람은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당시 이런 그 종량을 알았던 그까지도 라펠로가 그렸습니다. 얼마 전에 이게 뭐 신문 기사에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방금 이 그림도
이 아는 만큼 보이게 되죠. 클래식도 역시 우리가 클래시컬 뮤직, 음악이죠. 아는 만큼 들린다고 하는데 그림도 아는 만큼 보입니다.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또 54명에 대해서 다 알아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는 만큼 보이게 되는데 고전도 아는 만큼 읽힙니다. 그래서 독서가 상당히 체계적인 읽기가 필요하죠. 우리가 2차 문헌을 볼 수도 있겠지만 일일이 다 2차 문헌을 찾아볼 수는 없을 테니까 독서의 그 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앞에서 소개했던 그 파이데이 아카데미아는 12년 프로그램을 그대로 우리가 한국 실정에 맞도록 위대한 저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책을 순서대로 좀 읽을 필요가 있지 않나. 그러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이죠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읽기 전에 좀 알아두어야 될 내용들이고요. 마지막 이 내용은 클래식 고전은 체계적인 읽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그림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. 자,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